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을 넣는 게 추천하십니까? 아니 그럼에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단점이 한 개 더 있다. 단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죠. 그중에서는 자가 로스팅을 하시는 로스터리 샵도 있고, 디저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서 납품을 받으시는 곳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카페가 주업이지만 이제 원두를 받아서 쓰시는 곳들도 있으실 건데, 맛있는 커피 원두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챔프님, 네. 사실 챔프님이 왜 챔프죠? 제가 국가대표 바리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그 챔피언을 저희들만의 이제 언어로 챔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강챔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대회 수상도 많이 하셨잖아요. 꽤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진짜 다양한 원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은 정말 많이 써봤죠. 왜냐면 대회 나가기 전에는 원두 셀렉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사용은 해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커피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마셔보기도 하고,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원두 납품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커피이나 뭐 일반적인 커피이나 가서 다양한 커피를 좀 접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달아봤죠. 네. 그러면 챔프님이 많이 달아보셨으니까 맛있는 원두를 고르는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는 뭐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일 수도 있고, 단맛과 약간의 비터스윗의 밸런스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향과 신맛과 단맛과 쓴맛 이 전체적인 조화에서 어디 하나 튀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밸런스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밸런스. 두 번째는 저희가 왜 클린컵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의 클린컵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통 제가 설명하는 거는 흡미감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그걸 보통 클린컵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클린컵은 컵 안에서의 명확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컵에서 얼만큼의 컵 노트들이 명확하게 느껴지는가, 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후미를 먹었을 때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불리는 후미가 단맛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는데 쓴맛이나 부정의 맛이 없는 거,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컴플렉시티예요. 얼마나 복합적인 향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가 아무래도 챔피언이고 좋은 커피를 많이 달아봐서 산미 위주의 커피만 컴플렉시티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저품질의 우리가 커머셜 커피를 먹어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그 너티 계열에서 다양한 향미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비터스윗과 너티가 결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베리에이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만큼의 복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밸런스, 두 번째는 후미에서 얼만큼 깔끔한가,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복합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초보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한번 이런 걸 사 먹어보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원두는 피해라, 이런 원두는 피해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신맛만 되게 많은 커피가 있어요. 요거는 뭐 일반적인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하게 볶여져 있는 커피라 하더라도 신맛만 나지는 않거든요. 산미만 너무 도드라진다, 요거는 로스팅적으로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너무 많은 지나치게 산미 위주의 커피는 좀 피하는 게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로스팅이 너무 불균일한 커피들, 로스팅이 너무 불균일하게 계속 온다 하거나, 혹은 로스팅 컬러를 봤는데 너무 다르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우리가 바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바둑이가 된 로스팅, 이런 것들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뭐 가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어서 그냥 인퓨즈드 커피라고도 그냥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인위적인 향미가 너무 도드라지는 커피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손님들은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일부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인퓨즈드 커피나 이런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너무 하나의 향만, 너무 하나의 맛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이 되게 좋은데 맛이 없는 애가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아로마는 약간 빵 하고 터지는데, 실제적인 그런 테이스트적인 부분에서 이게 무슨 맛이야? 하는 애들이 좀 따로 노는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인 카페에서 내가 커피를 소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산미가 너무 많은 커피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다음 두 번째는 로스팅이 불균일한 커피는 피하는 게 좋다. 요 두 가지 정도를 일단 가장 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사장님들, 이런 거 피하
구매하려면 어디서 원두를 구매해야 된다? 바로 챔프스페이스에서 구매해야 된다. 바로 챔프스페이스에서 하면 된다. 자신 있게 저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용 원두부터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는 원두까지 다양한 원두를 많이 달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실제 아메리카노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원두는 어떤 맛인가요? 소비자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렌드 타입 중에 가장 메인 블렌드는 사실 챔피언 블렌드입니다. 요즘에 그랜드 블렌드라고 하나 또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희 매장도 국가대표 바리스타잖아요.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국가대표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와 그렇지 않은 타입의 커피의 비율이 한 9대1 정도 나가요. 즉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가 10사람이 오면 한 사람밖에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은 산미가 좀 적고 혹은 거의 없고 약간 되게 고소하면서 바디감이 좀 있고 그걸 우리 좀 단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을 주로 좋아한다. 그리고 저는 메뉴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메뉴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을 이제 미팅하러 오시는 신규 창업자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저도 좀 이게 신기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블랙커피가 맛있는 집이 아니라 라떼가 맛있는 집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소한 맛과 함께 그런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인지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라떼가 맛있으려면 사실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보다는 정말로 고소함이 녹진하게 묻어있는 커피가 굉장히 매칭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커피 이꼴 굉장히 너티하고 그런 바디감이 조금 있고 약간의 비터 스윗을 가지고 있는 커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라떼 맛있는 카페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주얼도 확실히 그런 블랙커피보다는 화이트 커피라고 불리우죠. 하얀 색깔 우유에 에스프레소의 그런 크레마가 아주 갈색을 넘어서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들이 이게 쫙 떨어질 때 그 비주얼을 기대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디저트가 메인인 카페는 커피 맛을 좀 더 고소하게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럼 디저트가 메인인 카페는 원두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딱 정해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챔프스페이스 커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트로피 블렌드는 사실 산미가 좀 있는 스페셜티 커피 라인이고 챔피언 블렌드가 너티하면서 좀 고소한 맛이 나는 타입, 그랜드 블렌드는 챔피언보다 조금 더 비터 스윗이 있고 산미가 조금 더 줄어든 타입의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디저트 카페라면 저는 그랜드 블렌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디저트를 진짜 메인으로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의 매출 볼륨을 보면 한 70% 이상이 디저트 쪽으로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진짜 디저트만 왕창 구매하시고 가시는 곳이고 커피가 진짜 서브로 나가는 카페였어요. 그런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크한 커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타입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은 뭐냐면 카페 사장님은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판매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기본적인 디폴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 팔아야지 하니까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를 써요. 근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맛이랑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디저트 카페는 디저트가 메인, 커피는 철저하게 이 디저트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려면 산미 있는 타입이나 좀 바디감이 떨어지는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약간 비터 스윗이 있고 너티 계열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블렌드 타입, 그랜드 블렌드 같은 그런 블렌드 타입의 커피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커피가 버터와 만났을 때 입안에서 아주 그냥 페스티벌입니다. 진짜 막 빵빵 터져요. 진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맛과 그 디저트와 만났을 때 느껴지는 버터리함 그리고 너티함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보다는 좀 비터 스윗이 있는 그런 커피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챔프스페이스처럼 커피 맛으로 승부할까요? 하는 곳은 어떤 곳을 그런 타입의 커피숍이라면 사실 싱글 오리진 커피가 조금 더 매칭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일반적인 고객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블렌드처럼 대중성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커피도 일부 가지고 가야 하긴 하겠지만 싱글 오리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한 나라에서 나오는 커피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조금 좋게 프로세싱이 되어져 있고 맛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소비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싱글 오리진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끝!
값이라기보다 이런 카페를 만들었을 때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의 범위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생각의 범위는 나는 조금 더 좋은 커피를 손님들한테 선보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좋은 커피를 마심으로써 즐거웠던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다. 이게 아마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카페류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커피를 사용할 때는 그냥 나는 싱글 오리진 커피를 썼습니다. 저는 뭐 과테말라 이네르토 농장의 뭐 내추럴 게이샤를 썼어요가 아니라 이 게이샤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인쇄물이 될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이 커피를 쓰고 왜 우리가 이 커피를 너한테 전달하고 싶었는지 여기에서 너가 어떤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연 설명들이 좀 잘 되어져 있어야 실제로 그런 컨셉추얼한 카페를 했을 때 의미가 조금 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들이 좀 있잖아요. 엄청 늘었죠. 챔프페이스도 그렇고 정말 로스터리를 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들을 실제로 해보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확실히 좀 존재합니다.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냐면 장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로스터기 머신이 저가 형태 같은 경우는 뭐 한 800만 원 선부터 상업용을 한 1kg짜리가 존재해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그냥 카페 그냥 한 4,000원에서 한 뭐 베버리지까지 포함해서 한 6,500원대 정도의 메뉴군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라면 한 40에서 45kg 정도를 내가 한 달에 소비를 하면 보통 한 2,800에서 3,500 요 사이쯤 매출군이 나오거든요. 근데 1kg짜리를 한 달에 40kg를 만들어내기가 생각보다 좀 빡빡해요. 좀 빡빡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그래도 든다. 뭐 적게는 800에서 뭐 많게는 뭐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초기 투자 비용이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적절한 로스팅 기술이 없으면 이 커피가 제대로 잘 볶였는지 안 볶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하기까지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생두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진짜 힘듭니다. 사실 원두 납품하는 입장이 힘들긴 하지만 그 생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kg를 내가 투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한 2만 원이라고 잡는다 치면 1kg의 원두를 얻으려면 수분 손실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1.2kg에서 1.3kg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1.3kg의 커피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로스팅을 했는데 망쳤어. 그러면 로스팅을 보통 한 10분에서 한 8분에서 길면 한 13분 정도의 사이로 끝내는데 이 한 10분 만에 2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재생산해서 뭔가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좀 단점이 존재한다. 요 정도인 것 같고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그런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가를 절감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된다. 세 번째는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내가 카페 매출로만 어떤 돈벌이 수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납품이라든지 혹은 매장에서의 B2C 셀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 뭔가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좀 팔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을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더라도 2, 3년 쓰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래도 뭐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을 그래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스팅을 요즘에 스마트 로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스트롱홀드라든지 뭐 부자 로스터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내장되어져 있는 그런 로스터 머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스터기를 사서 처음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면서 본인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계속 갈아 넣음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어서 좋은 커피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즘같이 생수값이 비싼 때는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기회비용을 넣는 게 추천하십니까? 그럼에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단점이 한 개 더 있다. 단점은 사실 이게 원두 납품받으면 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약간 난파탈 수 있어요. 그 로스팅 받는 업체한테 전화해서 커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데 내가 먹고 내가 내렸는데 내가 커피 맛이 없어. 그러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생두값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볶아서 판매를 했을 때 그 원가와 원두 납품을 받았을 때 원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 그런 프로페셔널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아까 그 말했다시피 기회비용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저렴한 생두를 사서 처음에 연습 배치로 좀 돌려보면서 내 실력을 키워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일수록 더 좋은 커피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품질이 많이 좋지 않은 커피를 내가 로스팅을 해보잖아요. 근데 내가 로스팅에 대한 경험치가 별로 없어. 그럼 이 커피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생두가 안 좋아서 나오는 맛인지 내가 로스팅을 못해서 나오는 맛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두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 로스팅 스킬에 따라서 이게 맛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고 아, 나 이 정도면 이제 로스팅 잘하는구나 혹은 못하는구나에 대한 자기 객관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처음이라면 조금 더 기회비용 태운다 생각하시고 좋은 커피로 테스트 해보시고 로스팅 해보셔서 본인의 실력을 얼른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저는 좀 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템플스페이스 원두가 네, 어떤 카페든 약간 핏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저 완전 팔방미인이죠. 다 잘 어울립니다. 제가 다 가서 맞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두를 납품받으면 셰프님이 직접 핏하게 맞춰주시나요? 그럼요. 보통 저희 원두 쓰시면 제가 보통 한 번 정도는 가서 현장 셋업을 다 해드리고 현장 셋업을 해드릴 때 이제 머신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그라인더의 특성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따라서 혹여나 저희 매장에서 드셔보시고 이 맛을 구현해내고 싶은데 기계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맛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레시피 셋업, 예를 들어서 기본 스탠다드 레시피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아메리카노 그리고 라떼까지 같이 테이스팅 해보신 다음에 나 이 맛 좋다, 괜찮다, 먹었었던 맛과 동일하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물량 셋업 해드리고 일부 커피 교육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는 그 매장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었는지 어떤 레시피를 제가 추천해드렸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PDF 파일로 다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테스팅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kg 단위나 혹은 5kg 단위로 일단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나는 근데 전화해서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챔프스페이스 소재 본점 매장에 전화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다이렉트로 또 전화 받고 응대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각 카페들마다 나한테 맞는 원두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10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고 요즘에 진짜 경기 침체 그리고 정말 생두값에 대한 폭등, 원재료에 대한 폭등 이런 것들 때문에 카페 사장님들이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든 잘 살려내기만 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봤더니 난 좋았다 라고 하는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카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프스페이스의 강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